안녕하세요. 9집의 직전 대비 예성모의고사 3회 문제와 해설을 맡은 부원장 설형주입니다. 어,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이제 판서가 아닌 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제 올해 마지막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2학기 기말을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는 것들이 뭔가.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 뭐, 빠르면 다음 주. 정말 한 3, 4일 남았고, 늦은 사람들은 그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걸 마무리를 잘 해서 2학년에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되돌아보기. 그 무슨 얘기냐면, 뭐, 옛날 거는 다 지나가긴 했죠.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벌써 시간이 되게 빠르죠. 1학년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벌써 12월이고 학원에서는 12월 정도 되면 시프트 즉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마지막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3번 시험을 보는 동안 내가 뭐 어떤 일들을 했고 얼마만큼 공부를 했고 또 얼마나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 준비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험을 잘 봤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오답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또 다음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매번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신경 써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저번에 2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담당 선생님이랑 상담을 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했던 것들을 내가 잘 해왔는지 한번 너무부터 심각하게 들어보진 말고요. 시험에 방해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리고 잘 마무리하기. 선생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거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직전 대비 예상 모의고사를 또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남은 시험들을 잘 치르기 위해서 지금 여태 우리가 준비해 왔었던 것들. 선생님이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많으냐면 마지막 정도 되니까 다들 의지가 좀 많이 꺾이기도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번은 뭐 이제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 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좀 잘 의지를 한번 다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 이렇게 다운되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태 뭐 못 본 시험 때문에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학생들이 좀 이게 좀 다운되어 있거나 그러면 난 이때를 기회를 살려서 좀 더 잘 시험을 보면 후회 없는 등급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매번 하는 얘기인데 3학년들이 되면 후회를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뭐 이제 수시를 쓰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요거 하나만 더 맞아서 실수 안 하고 잘 맞았으면 제가 이게 2등급이 돼서 제 평점이 얼마가 되면서 제가 쓸 수 있는 대학이 더 넓었을 텐데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많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후회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지나간 건 되돌아보고서 그냥 끝내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10번의 시험 중에서 3번을 보고 4번째 시험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뭐 이미 지나온 건 어쩔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내가 빼먹은 게 없는지, 마무리 잘해서, 꼭 수능 보는 것 같죠? 예, 마무리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그렇고 겨울방학, 학년, 이제 예비 고2가 되면서 학년이 넘어가요. 반도 바뀔 수도 있고요. 뭐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에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 요거에 대한 계획을 또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도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담당 선생님이랑 잘 얘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2학년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내가 2학년 준비를 위해서 겨울방학 동안 얼마나 또 열심히 할 것인가. 그런 방학 기간들이, 그런 시즌들이 뒤엎을 수 있는, 좀 따라잡을 수 있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때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걸로 계획을 한번 잘 짜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전 대비 예상 모의고사 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 낸 문제 중에서 뭐 나중에 해설을 보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 빼고 나머지 위주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빠른 번호로는 선생님이 12번을 골랐어요. 12번 같은 경우는 지금 광남고등학교 그 부교재 책의 마지막에 있는 문제랑 살짝 비슷한데요. 얘가 좀 더 쉬워요. 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 경우에서 수업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요새 문제들이 대부분 2학년 확통에서 되게 많이 내려가 있어요. 자, 2학년에 확통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죠. 단계를 좀 낮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문제예요. 원래는 이제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형태인데 봅시다. 일단은 1, 2, 3, 4, 5, 6에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건데 정의역 x의 임의의 원소 xy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르면 다르죠. 1대1 대응 아니죠? 1대1 함수예요. 근데 어차피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1과 F2, F3의 순서가 결정되어 있고 이렇게 순서가 결정되어 있죠. 이게 잘 보면 좀 웃기지만 결론적으로는 F3이 가장 큰 수니까 얘가 6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봅시다. 자, F3이 있어요. 얘가 제일 크겠죠. 얘가 6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갈게요. 여기가 F2가 있고 이 방향에 F1이 있다고 해서 값이 점점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얘보다 작은 F4가 있고 얘보다 작은 F5가 있고 얘보다 작은 F6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결정돼 있어요. 여기 있는 값에다가 1부터 5를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대신 순서는 지켜줘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누가 더 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F2가 요 사이, 얘네 둘이 예를 들어서 얘 둘이 요 사이로 들어가도 되고 요 사이로 들어가도 되고 요 사이로 들어가도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건 일단 지울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 정도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해보시면 금방 나오긴 합니다. 해보시면 금방 나와요. 여기 답을 보면 알겠죠? 그 중에 또 규칙을 찾을 테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2 값을 네모 칸에다 넣을게요. F2 값도 네모 박스에다 넣어요. 그러면 얘가 안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F1을 지울 거고 여기에 F1을 지울 거예요. 자, 네모박스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여기는 동그라미에다가 넣어요. 이렇게 동그란 데다 넣어요. 동그란 데다 넣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전체적으로 네모난 박스가 두 개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녀석이 세 개 있죠. 되셨습니까? 요것들을 나열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어디다가요? 5자리에다가요. 여기 이렇게 선생님 쓴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5자리에다가요. 여기다 뭘 할 거냐면 1, 2, 3, 4, 5를 적은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들 여기다가 나열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방법이 뭐죠? 그죠? 빨간색 두 개를 고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빨간색을
여기랑 여기랑 골랐다고 해요. 그럼 방법은 뭐냐면 OC이죠. 두 개만 고르면 되니까 같은 거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요렇게 지워지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자 이제 선생님이 하는 걸 보세요. 여기가 F3이어서 얘가 6이에요. 되셨나요? 아까 우리 순서가 뭐였죠? 그 순서대로 채워줄 겁니다. 잘 보세요. 빨간색은 순서니까 여기다가 F2를 넣고 여기다가 F1을 넣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녹색은 여기가 F4, F5, F6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답이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근데 광란고 문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또 갈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그래서 그렇게 따져도 되는데 이제 그거는 두 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예 그냥 광란고 문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냥 전부 케바케를 다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헷갈릴 테니까.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정도면 이렇게 해요. 여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2학년까지 내려왔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을 조금 순화해서 하에 넣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음 선생님 선택한 문제는 14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감 모양에서 M자 모양이 되던가 합성을 했을 때 이제 그 몇 개가 나타나느냐라는 걸 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애가 아니라 살짝 이제 삐끗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범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합성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fx가 요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합성을 하려면 f에다가 f를 집어넣었으니까 우선 식부터 먼저 적으면 이렇습니다. f에다가 fx를 집어넣어요. 자, 식 그대로 가져옵니다. 맨 처음에 이거죠. x자리에 fx가 들어갔으니까 0보다 작아요. 그러면 3을 더할 거고요.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2배에 마이너스 2배 fx를 하고 더하기 3을 할 겁니다. 이렇게요. 자, 우선은 뭐 정석대로 원래 풀던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일단 가져왔어요. 무슨 제 fx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f 그냥 f예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2분의 3이 되는 녀석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fx의 그래프에서 자른 범위가 이제 이 fx가 뭐냐에 대해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딱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요거죠. 그래서 뭐요? 아, 이 위에는 0보다 fx 0보다 큰 거고 요 아래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뉘는 점을 따졌을 때 요점, 그 다음에 요점, 요 세 점이 나뉩니다. 이렇게 세 점으로.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시만요. 요거를 살짝 치우고 아니 좀 옮깁시다. 조정을 좀 할게요. 이렇게 탁 치우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리려고 해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나눈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처음에 F에다 F를 합성할 건데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걸 하고서 그래프를 결정할게요. 저걸 지우면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좀 더 넓은 데서 해보죠. 자, 요 범위예요. 맨 처음에 요 범위. 그러니까 뭐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0보다 작은 데로 잘랐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범위에서 여기 fx 0보다 작은 요 범위에서 요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fx가 뭐냐면 x 플러스 3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x 플러스 3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계산합시다. x 플러스 6 이렇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0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여기죠? 요만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뭐야? x 플러스 3이 요 그래프는 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것도 다 쓸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아니죠. 마이너스 3입니다. 미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범위가 0보다 크고, 자, 어디로 갈 거냐면 2분의 3까지 갈 거예요. 요 범위입니다. 요 범위. 요만큼이요. 0보다 크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요. 뭐가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하고 플러스 3이요. 이렇게요. 자, 이것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4x 마이너스 3이 되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범위, 요 다음 범위, 여기요. 여기는 x가 2분의 3보다 커요. 여기에 등호가 들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자른 겁니다, 부등호를.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요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요 자리에 뭐요? 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정리할게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범위만 잘 나누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범위. 맨 처음에는 요 범위하고 그 다음에 요 범위하고 그 다음에 요 범위하고 그 다음에 요 범위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눈 거예요, 선생님 범위를. 되셨습니까? 요거예요. 그럼 다 이제 그렸으니까 자 일단은 좀 지울게요. 자 객체를 지우겠습니다. 그렸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요 값이 3이겠죠. 여기가 네, 경계가 나뉘어진 여기가 2분의 3입니다. 여기는 그래프 그린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이게 F 합성 F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자 질문이 뭐였죠? y는 k가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는 k 값의 범위가 자, 조금 크게 해볼까요? 자 요거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그죠? 그러면 자 어떻게 그리면 되죠? y는 k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별로 그죠?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서부터요? 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자 선생님이 잘 들어보세요. 그냥 이거를 한 번에 그리고 싶어요. 자,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이죠?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우리는 얘만 필요해. 여기서 이제 그걸 할 거야. 이게 나눠서 할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럼 요점, 경계 요점, 요점이라고 했어요. 됩니까? 네.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이걸 기억하고 저 세 점을 집어 넣을 거예요. 되실까요? 저 세 점을 한번 집어 넣으려고 해요. 어디다가? 네, F에다가. F에다가 F에 마이너스 3을 하세요. 그럼 얘가 F0이죠? 그럼 얘가 3이에요. 그 다음에 뭘 찍냐면,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3이다. 이걸 건드리시고. 자, 그 다음에 F에다가, 여기니까 0을 넣으세요. 0. 그럼 여기가 F3이 되죠? F3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2분의 3 넣을 거예요. F에다가 F에 2분의 3 넣어요. 그럼 여기가 F0이죠? 얘도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2분의 3, 3이 되죠. 자, 이제 다시 지웁니다.
지우고 여기다가 이 점을 잡아볼게요. 보세요. 3, 마이너스 3 여기다 찝어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3 찝으세요. 그 다음에 2분의 3, 마이너스 3을 찍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시죠. 잠시만요. 자, 이렇게 걷죠? 이렇게 걷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죠. 여기는요? 이렇게 내려가야죠. 이렇게만 찍어도 네,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만 찾으시면 금방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지만 연습을 해 놓으시면 좀 편해요. 문제는 17번 문제입니다. 물론 중간에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해설지를 아마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그래도 모르겠으면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아마 그게 제일 빠르긴 하겠죠.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바로 선생님이 풀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17번인데요. 이 선생님은 이번 내신 대비를 얘기하면서 항상 이 유리함수의 절대값의 그래프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특히나 뭐 작년 광남고 시험 문제라던가 아니면 다른 문제집에서도 그런 절대값이 있는 문제에서 평행 이동까지 한 다음에 그게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문제를 냈어요. 17번은 합성을 할 거예요. 합성을 하고 그 그래프가 어떤 점근선을 갖고 절대값을 할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런 다음에 y는 t랑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저런 집합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합성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보세요. 여기 이제 hx라는 녀석이 우리가 g에다가 fx를 한 거예요. g가 요거기 때문에 요게 2배의 fx를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a를 하죠. 근데 fx가 절대값이니까 2를 넣을게요. 이렇게 x-1에 2ax 여기서 중요한 건 a가 음수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덜어내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뭘 그릴 거냐면 얘부터 그리겠습니다. 요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절대값을 한번 해보죠. 자, a가 음수예요. 전부는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여기가 1이라고 선생님 그려놓고 여기가 2a입니다. 왜냐하면 a가 음수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만 지금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 절대값 하기 전에 절대값은 나중에 올리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원점 지납니다. 그래서 얘가 요런 그래프에 요런 그래프가 되죠. 이렇게. 요게 요 빨간 거 없는 파란색의 녀석이에요. 그럼 빨간 건 어떻게 그려지죠? 빨간 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서 점근선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점근선을 하나 더 그어보죠.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네 마이너스 2a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요렇게 들어갈 거고 얘가 요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지금 요 절대값을 한 녀석이겠죠? 여기 있는 녀석도 이 위로 요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되셨어요? 요 빨간색이 네, 요 빨간색이 절대값 있는 빨간색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 지울게요. 요 지우고 지웠어요. 되셨죠? 이 상태예요. 요 그래프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이제 해보죠. A만큼 평행 이동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옮길게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값이 바뀝니다. 여기랑 밑에가 바뀌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점근선 자체가 위로
A가 음수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축 자체를 올려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A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렇게. 요런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요게 HX예요. 이렇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데 여기다가 뭘 그린다고요? 네. Y는 K를 그었을 때 두 점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 이렇게 하면 두 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값이 자 이제 거의 다 답이 나왔습니다. 요 사이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4부터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 그리고 b까지니까 얘가 b. 끝났죠. 그 다음에 b보다 큰 데선 두 점. 그러니까 요 경계선을 빼고 요 점근선을 빼고 위에 두 점, 아래 두 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4고 b는 4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는 많이 그려보셔야 되고 이거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서술형 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낸 이유가 있어요. 하도 매번 풀어줄 때마다 질문이 나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갑시다. 근데 이제 이 모양이 되게 웃기죠. 왜 웃기냐면 딱 보기에는 B가 인접한 애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A가 3개, D가 3개죠. 나머지는 다 2개, 2개, 2개예요. 그럼 결국에는 시작해야 되는 게 A와 D인데 A와 D는 인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죠? 같은 색은 중복하여서의 이용률이 좋으나 인접한 경우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 일단 보통 이렇게 되면 떨어진 영역 애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불러야죠, 선생님. 아, A랑 D랑 같은 걸 칠할 때 두 번째, 이 괄호를 딴 걸로 할게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A랑 D랑 다른 걸 칠할 때. 이 경우에는 5개 영역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이 둘을 안 나누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편하실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일단 1번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색깔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그러면 A부터 칠해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A, B 칠하고 그다음에 B하고 C하고 E가 남았다고 하죠. 그러면 1번 색깔을 선생님이 A에다 칠했어요. 그럼 여기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갑시다. 여기는 어차피 하나죠. 여기도 1번 색깔 칠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에다가 2번을 칠했다 하죠. 그러면 4개 중에 하나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C에는 몇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2부터 나머지 색, 2하고 3하고 4, 5까지 칠할 수 있습니다. 색깔 5개예요. 그럼 이거 4가지죠. 2도요. 하나,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 4개. 겹치나요? 안 겹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아니라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걸 갑시다. A랑 D랑 달라요. A랑 D랑 다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냥 A부터 칠해볼게요. 여기다가 하지 뭐. B, C, E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A에다 1번을 칠했어요. 그럼 5개 중에 하나죠. 이렇게. 자, D가 다른 거를 칠하기 위해서 D에다가 그냥 2번을 하나 칠해 놓을게요. 그럼 4개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그럼 B는요. B가 3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3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그 다음부터. 내가 방금 얘기했죠. 3이에요. 1, 2가 만나잖아요. 그럼 여기도 3, C에도 3, 4, 5, 3개예요. 2도 3, 4, 5, 3개입니다. 끝이에요. 중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2개 더하면 3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잘 해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아, 인접하는 영역의 개수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많은 것부터 결정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끼리 해서 관계. 멀리 떨어져 있냐? 아니면 인접하냐? 이런 것들 잘 잡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 보기에는 어느 학교든지 뭐 여러 학교 중에 하나 학교 정도는 비슷한 문제 아니면 좀 변형돼서 다른 문제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풀기 바랍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인데 어, 등급이 많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